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가정주부예요. 원래는 출판사에 일을 했는데 아이가 자라며 손 빌릴 곳이 없어서 가정주부로 전향을 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남편은 IT 개발자 쪽 일을 하고 있어 남편 외벌이로도 살림 유지하는 건 크게 힘들이지 않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하나뿐인 딸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며 예쁘게 자라죠. 행복한 가정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었죠. 그 와중에 딱 하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가 원인이었어요. 시댁의 상황을 대충 이야기하자면 시아버님은 남편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아래 자란 장남이라 남편도 어머님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고 어머님도 남편을 끼고 도는 편이에요. 신우는 나이가 찼지만 어머님을 챙기겠다는 핑계로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은근 제게 비꼬듯 살림살이를 시킨 장본인입니다. 막내 도련님과 남편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직 20대라 근처에서 자차하면서 시댁에 자주 오다니고요. 제대로 취업은 아니고 알바 전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시댁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신우가 다 케어하고 돌봐드리니 남편이 장남된 도리로 최소한 조금 찾아뵙고 또 용돈 좀 챙겨드리는 게 상식선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제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당연히 그 가족들도 좋을 줄 알았는데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은 버스로 3정거장 정도 거리라 가까운 편이에요. 저는 임신 후 몸이 불편할 쯤 퇴사를 했고 출산 후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매일같이 시댁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유라도 있었어요. 오전 시간에는 신호가 없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너무 적적하셔서 우울증이 오셨다고 우울증 약 먹고 자살 충동이 든다며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우셨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살고 오전에 일 안 하는 유일한 사람인 제가 오전 시간에 시댁으로 출근을 했죠. 남편은 제게 괜찮다고 했지만 상황이 치이고 눈치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시키면 해야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잠을 자지도 못하고 해 뜨고 남편 아침 챙기고 출근시켜준 후 곧바로 준비해서 시댁으로 출근해 반찬하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또 아이 돌보고 신우 퇴근할 시간쯤 맞춰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 밥 차려주고 이런 생활이 근 1년여간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합치자고. 이렇게 오다니면 저만 힘들지 않냐고. 남편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또 자기가 너무 적적하다고 집을 합치면 돈도 빨리 모을 수 있고 아기도 본인이 돌봐주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며 남편을 붙잡고 또 우시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 이야기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제게 이런 상황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남편은 참 네, 그런 시댁에서 자랐다고 하기 민망할 만큼 좋은 사람이다 싶었죠. 결국 집을 합치는 일은 흐지부지 되었고 남편의 중재 아래 저는 매일같이 시댁으로 출근하던 걸 평일 주에 2~3번 정도로 줄이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으로 갈 때마다 어머님은 제게 눈치를 주었고 작은 것 하나에도 트집을 잡으셨어요. 남편 있을 때는 딸을 보고 예쁘다고 안아주고 사랑하다 이야기하던 울어도 예쁘고 웃으면 더 예쁘다고 한박 웃음 지으시던 어머님이 저 혼자 있을 때면 남의 집 들어와서 아들도 못 낳았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비꼬시고 딸아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쌍욕을 일삼으셨죠. 계집년 울기는 더럽게 운다고 애새끼 좀 닥치게 하라고 빽빽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 말 아이 들을까 무서워 시댁 일할 때는 아이 업고 일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제 허리와 손목, 무릎은 아주 작살이 났고요. 시댁 가정부 노릇하며 시집살이를 이어간 시간도 한참이 지나고 결국 일이 터졌어요. 딸아이가 말을 배우고 슬슬 문장으로 말을 하며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물을 때쯤이었죠.
아이가 남편에게 할머니는 왜 나만 보면 계집년, 아들 잡아먹은 년 이렇게 부르냐고 물으며 그건 무슨 말이냐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사실 전 제 일을 잘 이야기 안 하는 편이라 남편에게 시댁에 관한 일을 이야기 안 했었는데 남편은 딸아이를 통해 그 말을 들었고 제게 물어봤어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을 들었기에 아기가 자기한테 이런 단어를 물어보냐고. 그래서 전 그냥 있었던 일들을 뒤늦게 이야기했어요. 시집살이 당한 거나 집안일 도맡은 것들이나 신우의 무시하는 눈빛과 발언들, 뭐 하나라도 실수하면 잡히는 대로 던져진 것들 모두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멍청하게 살았구나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야기하다 감정이 복받쳐 내가 멍청한 년이었구나 싶어 엉엉 울었고 남편은 울은 저를 달래고 재우고 혼자 시댁으로 가 완전히 집을 엎고 왔다네요. 다시는 시댁 안 가도 괜찮다고 명절에는 자기 혼자 잠깐 다녀오면 되니 이제 자기 엄마라고 자기 동생이라고 얼굴 보고 예의 차릴 필요 없다고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죠. 전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의 발길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다시는 그 집안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연은 꽤나 질겼고 인생은 늘 원하는 방향으로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시간이 흘러 대충 시댁의 발길을 끊은 지 5년 정도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과 연을 끊은 이후에도 3, 4년 정도를 그래도 장남 노릇한다며 시댁에 발걸음을 했지만 저에 대한 함당과 절 다시 불러 가정부 노릇을 하라는 얼토당토하는 말들에 지쳐 완전히 발길을 끊었었어요. 대충 1년쯤 완전히 시댁과 연을 끊은 남편에게 도련님이 연락을 했고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같이 하던 말이 요양보호사를 쓰려니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지금 상태가 너무 빠르게 악화되는 중이라며 이미 치매 전조 증상은 보였으나 다들 몰라봤던 거라고 저를 욕하고 아이를 욕한 것도 치매 증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우와 본인은 생활비 감당하기도 어려워 병원비도 힘들고 거기에 보호사는 어머니도 반대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운데 미안하지만 저한테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이 치매도 걸렸는데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딱 1년만 낮 시간에 간병을 부탁하면 안 되겠냐며 이야기를 했대요. 추가로 남편에게 전에 보내던 용돈과 생활비를 보태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네요. 남편도 그 통화 내역을 제게 전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었어요. 그럴 만도 한 건 남편을 장남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던 어머님이었고 남편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어머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와 아이를 건들고 괴롭히니 연을 끊었지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 성격에 제게 먼저 부탁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딱 1년만 죽은 셈 치자 마음먹고 5년 전 남편이 절 위해 그 사랑에 맞지 않던 시댁 식구 전부를 뒤집고 절 구해줬으니 이번엔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주자 싶어 먼저 말을 꺼냈어요. 1년은 모르겠고 일단 반년은 내가 가겠다고. 신우 퇴근 전까지만 있을 거고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상의 후에 건네라 말했습니다. 또 만약 신우 퇴근이 늦어지면 그냥 집으로 올 거라고도 이야기했죠. 신우 퇴근이 더 늦어지면 아이가 하교하고 학원까지 끝날 시간인데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순 없잖아요. 남편은 차마 제게 제대로 고맙다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등 돌려 울었고 저는 그냥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제 지옥이 다시 시작되었죠. 어머님의 횡포는 더 심했어요. 첫날에 시댁에 들어서고 어머님을 뵙고 처음 든 생각은 정말 치매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척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그냥 그럴듯한 연기를 한다는 찜찜한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래도 아프시다니까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 어머님 식사를 챙겨드리고 씻겨도 드리고 다 했어요. 식사 올려드리는데 밥그릇을 쥐어 던지시고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시고 온 집과 어머님 몸, 제 몸 모두 엉망이 되어 샤워까지 시켜드렸어요. 도련님 말로는 제 남편 빼고는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대소변 가리는 것도 힘들어 기저귀를 사용하셔야 하고 그냥 2~3살 난 젖먹이 애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힘들기는 했습니다. 첫날에 저 난리를 피웠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예 그릇을 플라스틱으로 바꿨죠. 그랬더니 아주 제게 국그릇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심지어 샤워시켜드리는 중 소변을 누시거나 똥이 줄줄 샌 적도 있어요. 저도 비위가 정말 약한 편인데 입술에 피가 맺힐 만큼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이 정도 극단적인 일들도 잦다 보니 자연스레 치매가 연기일 거라는 생각은 사라졌죠. 대신 제 몸의 멍은 하나둘 늘었어요. 던지는 물건에 맞고 할퀴어지고 온몸을 꼬집고 주먹질하고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가며 그래도 나름 최선은 다했어요. 남편은 제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다 알기에 집안일을 도맡아 책임졌고 저는 낮 시간에 시댁에 다녀오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뻗어 기절했어요. 한 3달을 그 짓을 반복하자 55kg 정도 유지되었던 제 몸무게가 43kg까지 빠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뼈마디나 관절이 안 좋았는데 매일 70kg 가까이 나가시는 어머님을 씻기고 밥 먹이고 달래느라 진을 빼고 비위가 상해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더니 눈에 보이게 살이 빠졌어요. 남편도 절 볼 때마다 너무 말랐다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고 주말마다 맛집이란 맛집은 다 데리고 다녀주고 한약도 지어주고 그랬죠. 하지만 평일 내리 고생한 몸과 마음이 주말 잠깐 노력한다고 회복되진 않았어요. 정확히 3달하고 둘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어머님이 던지신 국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닦다 기억도 안 나는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제 옆에는 어머님과 시누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영문인가 싶어보니 시간은 1시간쯤 지나 있었고 회사에 있어야 할 시누이는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어머님이 제가 쓰러진 걸 보고 놀라 자기를 불렀고 본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에 데려왔다. 어머님 아니었음 저는 큰일 날 뻔했다고 쏘아 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안이 벙벙해 네, 이 말만 반복했고 신우는 곧 남편 올 거라고 자기는 어머님 데리고 집 가 있겠다 하고 병원을 떠났어요. 흰 천장과 분주한 소음,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멍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것들이 생각났어요. 어머님은 치매가 너무 심해 휴대폰도 제대로 못 다룬다고 했었고 남편을 제외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을 제외한 모두에게 적대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누이에게는 적대적이지 않는지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3달을 매일 본 제게도 늘 한결같이 폭력적인 모습과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병원에서 스쳐본 어머님은 너무 정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신우에게도 순응했고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처음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간병하기 위해 시댁에 방문했을 때 어머님의 어색한 연기 같던 괴리감을 생각해냈고 그쯤 남편이 도착했어요. 전과 달리 이번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줄줄 이야기했던 저라 병원에 실려오고 생각났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도 동의하더라고요. 휴대폰도 못 맞이던 사람이 어떻게 본인도 아니라 신우에게 전화해 절 병원에 데리고 온 거냐고.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아니 신우가 나는 구급차 타고 왔다고 했는데? 하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라고 신우가 자기 차로 절 병원에 데려왔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고 모순점이 너무 많았죠. 저는 수액을 다 맞자마자 처방전만 떼고 약국도 들리지 않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도착한 시댁에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자 신우와 어머님은 과자를 먹으면서 개그 프로를 보고 계셨고 집은 그대로였어요.
바닥에 엎어진 국그릇과 걸레질하던 걸레가 그대로 거실에 나뒹굴고 있었고 신우는 먼저 들어온 저만 보고 언니, 태어냈음 저거 그릇 좀 먼저 치워요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꾹 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놓고 물었어요. 어머님 치매 맞으시냐고. 어머님은 딴청 피우시며 과자를 던지셨고 신우는 쓰러진 언니 엄마가 챙겨줬더니 오자마자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거실로 걸어나와 어머님 손목을 잡아 소파에서 일으키며 말했어요. 자기 다 알고 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자기 말고는 옆에만 있어도 때리고 핥히고 난리를 치는데 왜 신우는 멀쩡하고 며느리는 다 죽어가냐고. 휴대폰은 만지지도 못해 혼자 전화도 못 걸어 매일같이 전화 걸어달라더니 어떻게 본인도 아닌 알아보지도 못하는 신우한테 며느리 쓰러졌다 전화를 건 거냐고 따다다 쏘아 붙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되려 화를 내시며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전현이 알아서 살갑게 굴고 적당히 합쳐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합치지는 않았어도 전처럼 매일 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도 그 나이 먹고 이러기 얼마나 쪽팔렸겠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아들내미 얼굴이라도 보고 며느리 밥상 받아보는데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또 주저앉아 엉엉 우시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밥상에 놓인 그릇이랑 그릇은 다 집어던지고 샤워나 목욕을 시켜달라 몸을 맡기시곤 그 와중에 대소변을 흘리시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차시며 똥 닦아드려 기저귀도 갈아든대. 매일같이 그 짓거리를 해댔는데 그게 맨정신인 사람이 연기를 한 거라니. 이제는 화가 나는 걸 넘어 어머님이나 신우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우도 어머님 화에 동조하며 오빠가 나빴다고 여자한테 미쳐 가족을 버리고 엄마를 버리냐고 어머님 부둥켜 안고 웃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기가 차고 진이 빠져 헛웃음을 쳤어요. 전 울면서 제게 쌍욕을 해대는 두 사람을 지나쳐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오늘 오전 갈았던 기저귀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 통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맨정신인 성인이 기저귀 똥오줌 싸대고 샤워 중에 똥 지리는 거면 그게 맨정신이겠냐고. 당신은 치매가 아니고 정신병자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울고 있는 두 사람 위로 기저귀를 쏟아붓곤 당신들 같은 미친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못하니까 죽어서도 내 얼굴 볼 생각 마시고 설령 진짜 치매에 걸리건 암에 걸리건 내일 당장 뒤지시더라도 장례식장에서도 내 얼굴 볼 생각 말라고 소리 지른 후 기저귀통을 두 사람에게 패대기 쳐 던지곤 시댁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음에도 남편이 두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게 들렸고 거의 곧바로 절 따라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문 바로 옆에 기대어 앉아 울고 있는 절 안아 차로 데리고 갔고 제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절 달래줬어요. 부둥켜 안아 한참은 울었네요. 사실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전 시댁에 배신당했다면 남편은 평생을 함께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진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떠난 이후 온갖 번호로 신우와 도련님 어머니께 연락이 왔지만 남편과 저는 모든 연락을 다 끊고 지원도 모두 끊었습니다. 시댁 집도 남편 명의의 그냥 남편 집이었어서 신우야 어머님 쫓아내고 월세로 집 내놓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남편의 금전지원 이후 신우도 일을 관뒀었다네요. 그냥 오전 시간 동안 제 남편 돈으로 친구들과 놀거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던 거였네요. 그래서인지 돈 달라고 빌려달라고 달라고 끝도 없이 연락이 왔고 자기들 이 집 없으면 땅바닥에 나앉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네요. 신우가 그간 모은 돈이나 어머님 재산 같은 건 다른 곳이 아니라 본인들 사치하고 계모임에 동호회 같은 것에 날린 거라 더 죄책감도 없네요. 당장 갈 곳 없으면 도련님 자취방에라도 들어가겠죠 뭐. 이제는 남이니 저는 일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아니라고 아예 등 돌렸고요. 참 즐기고 질긴 악연이었네요.
딸아이 안고 이제 할머니 보러 안 가도 된다고 하니 그렇게 방방 뛰며 좋아하는 걸 보니 이 어린 아이도 이런 반응인데 다 큰 어른인 남편과 제가 왜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봐줬는가 싶네요. 앞으로 정말 다시는 시댁과 엮이지 않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할 생각만 할 거예요. 저도 프리랜서 일 다시 시작하고 아이와도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3달, 아니 거의 넉 달간 제대로 밥도 못 해줬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따뜻한 엄마 밥과 사랑으로 제 딸,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